오전에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일정이 한 15분 정도 늦어졌는데요. 진행하면서 혹시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짧아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다른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업무 활동 범위에 대해서 대한변협과 유변협에서 각각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대한변협의 김승열 부협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konnichiwa. 하지메 마시테. 私は大韓弁護士国会の副国会上でする김승열と申します。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자, 안녕하십니까. 한 30번여간에 걸쳐서 디지털 시대의 변호사 및 변협의 지역 관련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 한국 변호사와 한국 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셔서 좀 이렇게 졸리겠지만 제가 남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돌입을 함에 되었다라서 상당히 변호사의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구성이 됨으로써 지금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와해가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특히 온라인 리갈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계 장치에 의한 어떤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 현재 저희들이 또 경쟁이 되는 것은 실제로 온라인 리갈 서비스 프로바이더와의 경쟁도 문제가 되고요. 또 관련 직업과 관련돼서 전문성 경쟁이 지금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정하에서 과연 변호사가 어떤 정체성을 재정립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것은 현재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직업과 관련된 현안 이슈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리갈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지난번에 ABA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현안으로 그렇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직역 전문가의 충돌 조정 문제 현재 저희로서는 변리사 문제, 세무사 문제 그 다음 노무사, 법무사, 손해상사 여러 기타 직역과의 문제가 상당히 직역 다툼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직역 간의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사법 소비자의 편익 내지 편익 정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국의 사례, 프랑스하고 다른 외국의 유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온 것은 변호사의 장래 영역부분을 하나의 예로서 들은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사정하에서 과연 변호사가 어떤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예로서 한번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변호사 개인은 전문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권한이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 단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법정 양수인 단계에서도 우리 관리 감독이 돼야 되고 임용 단계에서 법적 일원화 관련돼서도 변호사 단체 역할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그 저희 대한 변호사협회 회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대만에서 시행을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한 7, 8년 전에 도입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검사평가라는 제도는 상당히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원래 거의 저희가 기록상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법 소비자 입장에서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그것을 평가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데 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평가. 왜냐하면 법 제정 자체가 지금 사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전 단계에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코멘테이터로서 내지 어떤 그 평가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국회의원 자체 역시 그 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아직까지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나의 논의의 어떤 토론의 어떤 과제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일본 변호사연합회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률 구조 활동이 법원이나 법무부 중심이고 주된 역할이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역할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리갈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그것은 하나의 적대적인 관계를 둘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 하나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법률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적절한 관리와 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유사직역 일본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같이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변호사는 이 디지털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과연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리얼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좀 발전적인 수용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영합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또 지금 변호사만의 역할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쟁 해결 단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쟁 해결 절차를 해결하는 즉 변호사 플러스 판사적 역할을 하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무한 경쟁 시대고 상당수 그 변호사분들의 어떤 자기 직업 정체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직업의 정체성을 높이고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제시하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시대에서는 옛날에는 프로페셔널이 이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고 사회를 어떤 직업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고 공개가 됨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더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변호사로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하에서 지금 현재 그 변호사 직업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온라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면 모든 그 간단한 예를 들어서 유언장 작성 같은 것은 그 yes or no로 해서 질문을 하면 자동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로봇 로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리갈 줌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실은 변호사가 일부 그쪽에서 변호사가 소속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가 아닌 컴퓨터 기능이나 판례 검색 및 법률적 의견 제시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기존 변호사의 50에 70% 시장이 일단 기계장치에 한 로봇 법률 서비스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ABA 쪽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논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그 부분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은 이 산업의 발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거기서 좀 더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이에 반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사지격의 문제입니다. 유사지격의 문제에서 가장 큰 논리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경쟁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에 지식재산 분야에서 변호사하고 변리사하고 두 사람이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지격에서도 상당히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론이고 그러나 저희 쪽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리사인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영역에서 법률 전문 영역에서 법률 전문가와 비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정립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변호사 영역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의의 초점은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경쟁을 통한 사고소지의 편익 정대라는 그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과연 경쟁 상황이냐 경쟁 상황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사고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고소비자를 이해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런 거죠. 비조물 전문가가 예를 손해사정사가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재라든지 손해액에 대해서 중재라든지 하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런 권한을 부여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손해상사의 경우는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할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는 과실상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퓨니티브 데미지라든지 어느 지역의 법원에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을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경쟁을 해서 잘 모르는 소비자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나중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정체성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더욱더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공익성 활동 비중을 증가함으로써 자기 전문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 직업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변호사 직역과 관련해서 어떤 현안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 관련돼서는 온라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온라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부분에 디피니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간단하게는 예를 들어서 서식집을 모아서 판매하는 것도 강의 온라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걸 줌이라고 미국에서 사실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걸 줌이라는 것이 실제로 묘장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 변호사협회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는 리걸 줌에서는 아니다. 캐롤리나 주 변호사 단체가 하는 것은 우선 독점을 들어가고 경쟁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올 중순경에 1,050만 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당부를 떠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어떤 기계 장치에 의한 현재 빅데이터 2045년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앞선다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기능 이런 부분 영역이 상당한 단순한 영역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다른 관리 통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 식역과 관련돼서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장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게 지식산 분야의 부분입니다. 이 변리사하고 변호사인데 이것이 많이 직역 다툼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에 대한 오해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변리사에 대한 우리나라 부분 일본 국가 마찬가지로 변호사는 세무사와 변리사를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근데 이 부분에 변리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을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심판 미국에서는 PTAB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변호사가 대리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요건을 강화해서 변리사로서 등록되지 않으면 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특허 심판은 자체는 이것이 하나의 형태가 트라이얼, 즉 소송 절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사가 제기가 돼야 되는데 변리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는 미국의 PTO, 패턴트 트레이드 오피서, 미국의 특허청에서 변호사는 하지 않는다. 변호사 중에서도 패턴트 에이전트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그 특허 심판원 판사하고도 얘기해봤지만 그건 실제로 모든 패턴트 에이전트 이거 특허 요청에서 아니면 특허 직접을 하는 모든 변호사가 패턴트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패턴트 에이전트가 또 따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트라이얼 단계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멜프랙티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좀 잘못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변리사의 공동소송 대리권 문제 부분도 사실 논란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이 중요한 문제라서 변호사 지금 저희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지식자산 학부에서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식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은 지식자산 연수원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그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전문 분야 등록 제도를 통해서 그 사법 소비자들한테 지식자산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하면서 만전을 다하게 하고 있고 계속 업무 연수 부분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변리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 변리사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당국자 및 일반 과학자 분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충분히 우리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적극적인 적극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키고 지식자산 서비스 전문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영역에서 보면 저희들 당연히 변호사가 세무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등록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등록 제한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세무사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무조정 업무도 대형 판례상으로 세무조정 업무가 법률 업무라고 판단함에 있어도 오히려 법안을 제시해서 변호사의 어떤 이 분야의 업무의 영위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현재 저희 그 변협에서는 행정소송 형태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텍스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그 세무 전문가가 양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런 세무 분야에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세무 관련 업무 역시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부분에서도 최근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관한 심판 대리 부분을 직접 대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까지 할 수 있는 일본에는 그와 유사한 제도가 일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로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노무사 부분이 노무에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법률 부분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에 대한 전문성 제고라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이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액소송에서는 마찬가지로 과거에 변호사가 많이 안 와서 법무사 부분에서 서면 대리 작성 업무를 했는데 최근에 소액사건의 소송 대리를 요구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의 그 인정 제도의 기초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저희로서는 사법 소유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이 양산되는 변호사들이 영역을 영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저희 나라에서는 최근에 손해사정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에서 손해사정에 따라서 보수 부분이 성공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10% 정도 되다 보니까 뭐 대형 뭐 해양 사고라든지 큰 사고에서는 몇 천억이 되면 상당히 몇 천억 몇 조가 되면 엄청난 금액을 하게 되고 따라서 손해 관련 조정 중재까지도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서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고가 어느 나라에 발생됐는지 그리고 관할이 그래서 뭐 큐미티브 데미지를 인정하는 국가에 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 부분에서는 법률정의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위협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해사장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 그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하고 필요한 뭐 감독이라든지 두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손해사상자 입구는 오히려 지금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사상자가 비법률 전문가가 이런 분야에 뛰어들어서 좀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같이 경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해사상자는 손해 업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서 전문성을 더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저작권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 논리를 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사법 소비자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 법률 시장에 뛰어들므로써 잘못 보도되는 그리고 손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방지하는 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오해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 보면 직역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유사한 직역이 많은데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직역 전체를 다 통합한 건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통합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사지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그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시사하는 바는 있는 거고 우리나라 사정에 따라서 수용할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계속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향후 쟁점 선택과 집중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다음 유사지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파트너십도 뭐 논란 검토를 될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 영역에 나타난 것처럼 인접직역 양성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인접직역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프랑스 제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법률과 병전시키면서 소송 대리 부분을 조정하는 영국과 일본과 같은 제도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는 현재 연구 과제로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관련돼서 그럼 과연 변호사의 장애 영역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변호사 자체 내에서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더하고의 경쟁도 있고 유사시 이격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다음 무한 경쟁으로 인원이 또 굉장한 숫자로 증가가 되다 함으로써 사회상을 굉장히 어려움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정하에서 오히려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중재자로서 적절한 보상을 가지면서 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 있어서 하나 저희들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 합니다. 제임스라고 주디셜 아비트레이션 미디에이션 서비스라는 중재기관이 미국에 있는데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 아니고 영리 법인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이 중재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통행한 것을 조정하고 중재가 다 이루어집니다만 아비트레이션과 미디에이션이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법률적 쟁점에 따라서 뭐 잘잘못을 따는 것보다는 분쟁 당사자의 현 분쟁에서 뛰어든 그 당시의 현재 경제적 요구, 요청, 미래 경제 요청에 어떤 상호 조정을 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주고 그에 따라서 법률 서비스 비용을 받는 형태로 해서 진여거된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어떤 변호사의 어떤 한계성, 뭐 여러 가지 역할을 각자 해서 판사가 조정하는 그 역할도 좋겠습니다만은 지금같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신속정하고 저렴 소송 경제적으로 분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었어. 분쟁 해결이라는 어떤 산업 자체를 하나의 서로 형성시키는 것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뭐 다소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변호사라는 것은 전문가로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과의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시키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변호사 단체 역할에서 관련되면 지금 노스쿨 부분에서도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정상화 부분이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법정 양성 제도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초점은 뭐 노스쿨 출신이냐, 뭐 사법연수원 출신이냐, 뭐 아니면 또 정관예우 출신이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법 소비자한테 가장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방향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 일원화 단계에서도 지금 현재 법조 일원화가 지금 법원의 어떤 보수 성향 때문에 제대로 원래 취지에 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 역할 부분에서 변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는 법관 평가가 사실은 잘 저희들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대만에서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입해서 굉장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법원은 분쟁 해결권자로서의 지휘 역할을 독점했다가 지금은 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ADR이 나오고 지금 온라인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ODR까지 온라인 디스피트 레졸루션가 등장하는 그런 식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금 법원에서는 결국 분쟁이라는 해결이라는 사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나름대로 한 8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법정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법원 역시 어떤 사법 소비자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대법원 판사 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좀 더 변협의 주된 역할이 필요한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하반기에 시행하고 있는데 검사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검사를 평가하느냐 논란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다면평가 시대에서 사법 소비자의 하나로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국가 검찰 권력이라는 공권력을 행사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기소독점권 행사함으로써 사실은 그 통제 부분이 어려우겠죠. 언론에서 상계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언론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미약하다 보니까 약하게 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하면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검사들을 저희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베이를 한 바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상당히 어차피 이 시각을 다면 평가 시대에서 사법 소비자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서비스를 검증하는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평가 부분도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재 입법 단계 뭐 예를 들어 입법이 잘못되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후적으로 위헌 심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입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절차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엉터리로 했다든지 법 체계상 너무 잘못됐다든지 내용이 그냥 모양은 제목은 큰데 아무 내용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모니터링과 지금 현재 저희가 제도 시행이 한 2년 차 정도 되는데 좀 더 그 개발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고요. 또 입법자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활동의 적정성이라든지 충실성이라든지 공적 윤리성 부분 현재 지금까지는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이 부분 역시 법률 전문가로서 어떤 형태든 뭐 잘 보완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약자에 대해서 법률 구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보수적인 법원이나 법무부 위주로 이루어지고 예산이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나마 협회에서 가짐으로써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위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리갈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 업체 디지털 시대에 어차피 어차피 이런 부분에 앞으로 로봇 자산 운영이 생기고 뭐 다 그렇다고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역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생성이 되는 거 다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죠. 온라인 리갈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경우에 과연 그 사람이 전문가 있는 자격 있는 변호사가 했다면 어떤 그 적정성을 담보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적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를 일단 산업을 형성시키고 그에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변호사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지역과의 전문성 제고에서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협업과 선의경제를 위해서 주도하는 그리고 전문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변호사 업무 자체가 지금 사법 서비스 부분도 ODR,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DR, 디스피트 레주션 자체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즉 법정, 사이버 법정 도입도 궁극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거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능에 대한 실제 시장성은 미국에는 많이 있어서 주로 민간 업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 제도를 하게 하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ODR 시스템을 하고 있고 또 사이버 법정과 관련돼서는 터키 쪽에서는 주주총회 자체를 사이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처음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부분도 방향성에서는 이렇게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에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빅데이터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서 과연 변호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그다음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데이터 무슨 만약 온라인 리갈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설모 있는 인포메이션을 발휘해주고 그다음 그에 따라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리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회를 발전시켜서 같이 상생하고 그 다음에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쪽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국 저희들은 분쟁 해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금 모든 융합되고 통합되는 서비스를 필요하는 시대에서는 변호사와 판사 기능을 통합한 중재자로서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하는 아까 말한 제임스와 같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한번은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한 경쟁에 있어서 변호사 역할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공익적인 역할로 삼으로써 자기 직업 정체성을 가지고 좀 더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체 일반적인 어떤 현재 저희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고 전체 어떤 변호사 또 그 변호사가 속해되어 있는 변호사 단체의 어떤 일반 현황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렬 부협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변년의 스즈키